네, 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 오늘은 11월 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던 메터 론치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메터 퓨전이 10월 4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론칭 행사를 그 즈음에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11월 3일 날 암스테르담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관련된 또 퓨전 회의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날 참석한 주요 인사들인데요. 요 분이 그 CSA의 CEO인 그 토빈 리처드슨이라는 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요 분이 아마 실리콘 랩스 쪽에서 오셨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왔고, 여기 아마존에서 온 그 마르자 쿠프만스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홈 쪽 담당하시는 분이고, 여기 이제 투야 쪽 그 CEO 중에 한 분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CCS 인사이트라고 해서 유럽 쪽의 시장 조사 기관에 계시는 그 분이 나와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참석자들 발표가 있었었고, 마지막에 패널 토의가 있었고요. 이 행사장 한쪽 편에서는 약 2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전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이브 시스템에서 멀티 어드민에 대한 그 시연을 한 영상입니다. Hey Siri, turn off Eve Energy. Alexa, turn on Eve Energy. Did you mean printer? Hey Google, turn on Eve Energy. 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네 개의 메이저 스마트홈 플랫폼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이브 시스템에 스마트 에너지라고 하는 플러그를 이제 제어하는 그 영상을 보셨는데요. 앞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는 하나였는데 다시 잠깐 보시죠. 이렇게 요 이제 디바이스는 하나였는데 얘가 네 군데에 연결이 되어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레드로 동작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연결됐는지 모릅니다. 스레드 보더 라우터에 연결됐을 것 같은데, 보통 이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 애플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얘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얘 가지고 먼저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플랫폼에는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얘가 만약에 어떤 스레드 보더 라우트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만약에 이제 여기 먼저 등록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구글 홈에도 등록을 하고 싶다,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이 디바이스의 등록 정보를 이쪽 애플 홈판 미니에서 가져다가 이제 리스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메터 디바이스가 두 개의 컨트롤러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대표 보더 라우터에 스레드 보더 라우터에 연결이 되고, 그 정보를 얘는 스레드 보더 라우터 겸 컨트롤러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저장이 되고, 또 다른 컨트롤러에서 이 디바이스 정보를 가져다 쓸 때는 스레드 보더 라우터에 연결해서 그 정보를 가져다가 이제 그 컨트롤러가 그 디바이스 정보를 관리해서 이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예,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스피커만 덩그러니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물론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 띵스 앱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페이스 장치, 컨트롤러가 이 핸드폰밖에 없는. 물론 뭐 삼성전자는 뭐 TV, 뭐 냉장고, 그 뭐죠?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걸 이용해서 컨트롤러로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자기네들이 이 스마트폰하고 이제 가전제품 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서비스 생태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아주 최악의 선택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다들 음성으로 제어하는데 얘만 좀
핸드폰 터치를 하죠. 굉장히 좀 후지다라는 느낌이 벌써부터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프로치를 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 같은 경우 이미 제품을 출시한 적도 있고 두 번째 버전을 출시하려고 인증까지 받아놓고 지금 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뭐 내부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마 스레드를 빠뜨려서 아마 스레드를 추가하는 것 때문에 아예 그 제품 드랍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지금 만들어서 아마 늦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추정이 되는데 빨리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4일 날에는 이날은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상하이 선전 중국의 선전에서도 똑같은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은 참석자가 다 아마 중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영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못 봤는데 다 이제 중국인들이 했던 것 같고요. 이 CSA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중국 기업들이 이 CSA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SA에서 발표되는 문서들이나 아니면 뭐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다 보더라도 영어하고 이제 중국어 만다린어 두 개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국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스마트홈 시장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을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 뭐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뭐 우리도 삼성전자가 좀 하고는 있지만 이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쪽 플랫폼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샤오미라든지 뭐 투야 같은 회사들 뭐 그 외에도 이제 디바이스 제조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런 회사들이 아마 이제 스마트홈 시장을 굉장히 좀 주도를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튜브에서 CSA 메터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두 개가 다 이렇게 뜨니다. 여기 보면 행사가 1시간 25분짜리 행사인데요. 제가 뒤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다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직접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행사를 보다 보면은 첫 시작이 그 메터가 어떤 프로토콜인가를 안내해주는 그런 그 영상, 약 6분짜리 영상인데요. 이걸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잠깐만 좀 보면은요. This is a smart home kiosk. This is where they sell the connected stuff in stores. It's a great place to learn about the latest tech, but it's not where I look for a new light bulb or window shades. Smart bulbs 네, 뭐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 약간 이제 토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그 여기 CSA CEO가 먼저 발표를 했는데 그 메터 표준에 대한 현황, 얘가 어떻게 개발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고 뭐 우리는 보안을 좀 강화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메터가 릴리즈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즉 10월 4일 날 릴리즈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릴리즈 된 다음에 스펙 다운로드가 4,400번, 그 다음에 SDK 다운로드가 2,500번, 그 다음에 그 당시 인증 진행 중인 제품 혹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190개 뭐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릴리즈 이후에 새로운 멤버가 20개나 추가가 됐다.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CSA 홈페이지 가서 보는데요. 한 560개까지 그 회원사가 540개까지 회원사가 늘었다가 지금 534개인가로 어제 보니까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좀 줄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회원사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 인증받는 제품은 지금 뭐 19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벌써 200개 이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사이에 벌써 한 10일이 더 지났기 때문에 200개가 훨씬 넘을 것 같고요. 엊그저께 한 2, 3일 전에 인증받은 제품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여기 이제 그 CSA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여기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인증과 관련된 뭐 프로세스, 뭐 여기 인증 트랜스퍼 프로그램 등등등등 여기 이제 테스팅 프로바이더 그 정보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서티피케이션 프로세스를 눌러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See all certified products.
그러니까 인증받은 제품을 좀 다 보자. 요게 있는데 요걸 보면은요. 요렇게 요런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인증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제끼고 매터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진짜 190여 개 정도 나옵니다. 한 2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그 인증을 대행하는 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일 현재 8개국에 17곳, 여기는 제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2개를 넣었거든요. 17개 그 기관에서 테스트하고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여기 지금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튜브 라인핸드라고 하는 요 그 인증 기관에서 아마 그 인증을 대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인증 가격도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잘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그 아마 회원 그 비커머 멤버인가 그쪽 회원 그 정보, 회원 가입 정보 있는 데를 클릭해 보면은 회원에 따라서 뭐 가격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원에 따라서 디바이스 인증 받는데 기본 $1,500에서 $2,500. 예, 뭐 그렇게 됐던 걸로 15,000에서 25,000이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뭐 비회원 저기 그냥 어소시에이트 그냥 회비를 안 내는 회원도 인증은 받을 수는 있는데 조금 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회비도 내야 되고 뭐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참조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이제 매터 1.0이 지원하는 디바이스는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몇 차례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서 아실 텐데 디바이스가 계속 좀 달라집니다.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뭐 이런 대표적인 디바이스가 있고 이쪽에 컨트롤러하고 브릿지 컨트롤러하고 브릿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디바이스 인증하는 걸 보면은 요 디바이스들만 인증하는 게 아니라 뭐 얘도 디바이스죠. 이런 디바이스들만 인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그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인증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홈킷 그 다음에 구글 홈, 그다음에 아마존 알렉사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에서도 매터를 지원을 할 때 그 부분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인증을 생각하고 계신 기업이 계시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매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그 여기 CSA 그 CEO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Biannually Release Cadence 해마다 2번 정도 이 스펙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1.0까지 발표가 됐고 뭐 1.0까지 오는데 여러 번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가 됐는데 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다 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대상 디바이스를 좀 더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강조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가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AP도 있고 에너지 쪽, 에너지 관리 쪽도 있고 뭐 여기 환경 가전 뭐 여기 뭐지 뭐 클로즈 센서 얘네들은 뭐 이렇게 따로 떼어놨나 모르겠습니다. 다 센서 종류인데 어쨌든 이런 센서 종류 등등 해서 1년에 2번 스펙을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뭐 실리콘랩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시리즈 2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무선, 보안까지 다 제공하는 칩셋을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쓰면은 쉽게 매터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에너지, ESG 쪽을 강조를 하면서 뭐 에너지 효율화, 뭐 그런 쪽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와이저 게이트웨이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주로 직비로 되어 있는 자신들의 장치들을 이제 뭐 스레드하고 매터를 지원하는 그런 장치로 추가로 만들어서 하나의 그 에너지 관리 생태계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저는 좀 이제 그래도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투야라는 회사가
이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알렉스 양이라고 하는 뭐 코파운더 겸 CEO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매터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즉 매터 오버 와이파이, 매터 오버 스레드, 그 다음에 매터 오버 브릿지, 이 세 가지 형태로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매터 오버 브릿지는 기존의 직비 브릿지를 이제 매터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뭐 아카라 같은 회사들도 이 어프로치를 쓰고 있고요. 다른 그 뭐 어디죠? 필립스 같은데, 필립스 휴라든지 뭐 그런데 기존의 제품들을 출시한데도 뭐 이런 그 매터 오버 브릿지 형태로 일단 나가고, 그 다음에 매터 오버 스레드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인증받은 제품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랬는데, 11월 14일 기준에서 한 115개 정도 인증이 완료된 제품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60개, 절반 이상이 투야 제품이라는 겁니다. 사실 투야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투야가 이제 직접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이제 협력사한테 모듈 공급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투야 제품이 지금 60개로 가장 많다. 사실 아까 그 여기 알렉스 양인가 그 코파운더가 발표를 하면서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CSA하고 이 매터 표준을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여 컨트리뷰션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얼마의 시간, 얼마의 뭐 그 인력, 비용,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 플랫폼 연동 등등등등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제 투야가 이 매터 생태계에 좀 이제 일반적 흔히 하는 말로 몰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당장에 이 뭐 매터가 뭐 언제 활성화가 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제품들이 뭐 펌웨어 업데이트 되는 거, 즉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1분기 정도에 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새로운 매터 제품들이 빨라야 내년 뭐 1분기, 2분기, 뭐 보통은 2, 3분기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터가 조금 주목을 받기, 진짜 본격적으로 사용자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는 2023년 하반기 정도 되거나 아니면 2024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저는 이 투야가 치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투야 주식도 조금 샀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야의 매터 솔루션 로드맵이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터 오버 브릿지는 이제 드랍시킵니다. 옛날 제품이니까 뭐 더 할 게 없죠. 드랍보다는 더 이제 그 노력을 투입 안 하고, 매터 오버 와이파이 제품, 매터 오버 스레드 제품들을 계속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제품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뭐 다른 제품들도 한두 개 있긴 하지만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2023년 3Q 정도의 카메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카메라 관련된 표준이 아마 뭐 내년 첫 번째 표준 발표될 때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4년 정도부터는 이제 가전제품들이 좀 들어가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존이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30개 디바이스에 대해서 매터를 지원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 1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매터를 지원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 알렉사 연결되어 있는 제품은 지금 한 3억 개가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30% 정도는 매터 업데이트가 가능한 걸로 지금 뭐 파악이 되고 있나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30개의 모델이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먼저 이제 그 올해 12월 중에 17개의 에코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전도 많고요. 근데 17개의 에코 디바이스에 대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매터 오버 와이파이만 지원하고, 어떤 것들은 매터 오버 뭐 스레드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될 거고, 또 일반 디바이스 중에서는 플러그, 스위치, 벌브, 아마존이 이쪽 제품들을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에 대한 매터 표준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그 알렉사 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드로이드만 올해 먼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타 오버 와이파이만 올해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당연히 이제 메타 오버 스레드까지 확장할 거고, 이 제품들 말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그 에코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수한 회사, 자회사 중에 이에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제품들도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추가적인 장치들까지도 하겠고, 뭐 iOS 앱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뭐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슈나이더 일렉트로 그건 말씀드렸죠. 뭐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CCS 인사이트라고 하는 시장 조사 기관에 이제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는데, 주로 이제 유럽 쪽 시장에 대한, 스마트홈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을 보면은 37%의 가구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디바이스들이 어떤 거냐, 나라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만 보자면 로봇 청소기, 진공 청소기가 뭐 5%, 그다음에 보안 카메라가 11%, 도어벨이 15%, 그다음에 서머스탯이 12%, 조명이 11%, 뭐 스마트 가전이 7%. 스마트 가전이 굉장히 낮죠. 예. 저는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고요. 보면은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로봇 청소기 14%, 여기 보안 카메라 15%, 도어벨 17%, 뭐 서머스탯 13%, 뭐 라이트 그 조명 12% 이렇게 돼 있는데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특정한 기기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뭐 여기는 도어벨은 거의 안 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향후 12개월 내에 뭐 어떤 제품들을 더 살 거냐 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다 여기 보면은 이제 스마트 도어벨이 38%, 그 다음에 이쪽도 스마트 도어벨을 추가로 38% 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도 34%, 37%, 30%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스마트 도어벨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조명의 34%가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요. 국내에서는 스마트 도어벨 안 팔립니다. 예, 우리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제어할 수는 없긴 하지만 스마트 도어벨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기존에 쓰던 것들을 떼고 쓰려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월패드하고 또 못 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스마트홈이 좀 이게 뭐죠? 월드가든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국내는 저는 스마트 도어벨 별로 안 된다고 봅니다. 시큐리티 카메라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너무 그 안전한 나라입니다. 현관 앞에 그 택배가 와도 일주일 동안 안 가져가도 안 없어집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한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시큐리티 카메라나 스마트 도어벨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저는 상황이 뭐 다 유럽 애들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차라리 뭐 여기 스마트 조명이나 뭐 스마트 어플라이언스는 당연할 거고요. 삼성, LG가 열심히 할 테니까 스마트 라이트나 스마트 그 플러그 뭐 그런 애들에서 좀 시작이 될 것 같고, 뭐 카메라도 인도어 카메라가 좀 사용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애기들 모니터링, 뭐 애완동물 모니터링,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이 메타가 그러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에 일찍 들어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에 일찍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 브랜드나 이제 채널 관점에서 시장 일찍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지금 보면은 국내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이제 스마트홈에서 실패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oT에서 실패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메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냥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세가 이미 메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지난번에 뭐 무슨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핸드폰 OS에, 스마트폰 OS에 메터가 디폴트로 포함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디폴트로 포함이 되면은 구글하고 애플이 스마트홈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핸드폰에 자신들의 앱이 없다, 메터를 지원하는 앱이 없다, 그럼 완전히 이제 퇴출이 되는 겁니다. 메터를 지원하는 앱이 핸드폰에 깔려 있어야지만이 디바이스가 핸드폰에 딱 떴을 때 어떤 앱을 쓸까 고르게 되겠죠. 그때 선택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메터를 지원하지 않으면 아예 이제 잊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시장 메터를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경제 방송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다들 뭐 좀 심각할 거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얘는 그렇게 이코노믹 터모일에 less affected 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터 표준은 결국 이렇게 이제 그 호환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수용하는데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패널 토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저기 이제 토빈 리차드슨 여기 CEO CSI CEO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년에 2번 스펙을 발표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뭐 가전제품 등 대상 디바이스를 좀 더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3일 날 있었던 메터 론칭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그 디바이스 인증과 관련된 내용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조만간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